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제 질문을 답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제발요 이렇게 안 써도 좋다 하시는데 이제 이런 거 없는 거 보니까 나이는 이제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하면 마감률과 질문 채택률이 비슷하니까 질문한 건 책임을 지시는 성격이시래요. 그리고 질문 5건이니까 이제 지식인 놀이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 가족 중 A가 옛날 사진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저희 가족 B가 가족 A의 사진을 좋아하는 행동을 이 행동 자체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매우라고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네요. 매우. 자, A의 입장은 옛날 사진을 좋아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인데 왜 간섭하느냐, 간섭하지 말라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간섭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최소 요구치로 얘기를 한 거죠. 간섭하지 말라 그런 것은. 그런데 최소 요구치에 대해서 B의 입장은 옛날 사진은 현재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1번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번이고 발전하지 못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전하지 못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요, 그러면 A, B의 주장을 보였을 때 A는 기본권 측면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기본권 측면에서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이제 옆에 있는 학생이 얘기를 하네요. 개인의 기본권 측면이고 취향의 측면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마라 라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당연히 A의 입장은 맞아 보입니다. 근데 B의 입장에서 옛날 사진이란 것은 현재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추억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한 근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밝혀주셔야 되고, 또 발전하지 못한다. 옛날 사진이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를 어떻게 A와 B가 또 파생해서 말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또 여기에서 자, 이게 매우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다면 A가 취향을 할 때 기본권의 측면에서 본인만 향유를 해야 되는데 그 사진을 좋아하는 행동 자체를 보일 때 공동체 생활에 해를 끼칠 만큼 공동체 생활에서 너무 지나치게 분명히 B가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생활에서 B의 행위를 침해하였다면 B는 A에게 이 행동을 싫어한다고 의의를 제기할 만합니다. 자, 그렇게 봤는데 자, A는 40대 중반이면서 사진은 30년 전 자신의 사진을 휴대폰 프로필에 넣는 거는 이 사건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는 미약해 보입니다. 자, B가 50대 초반이라는 것도 A와 B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 다만 A와 B가 일정 연령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 충돌을 할 때 이 의견 충돌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만 고집을 한다면 이걸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 두 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 합리적인 객관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A 말이 맞는지 B가 말이 맞는지라는 것은 특별히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A 말이 맞아요, B가 말이 맞아요 하는 편을 가르기라는 입장인데, 자, A의 말이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이 틀려요? 아니면 잘못됐어요?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 두 맞는 것과 틀린 거를 비교 형량했을 때 이 둘은 어떤 식으로 의사를 조정하고 서로 양보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현재 상황처럼 질문을 하신 듯합니다. 자,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글을 읽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거를 또 내려가 보면요. 근데 답변하신 분이 있네요. 일찍. 자, 이분 답변도 한번 보면.
자, 저는 A의 입장에 한 표를 두겠습니다. 왜 한 표를 주느냐? B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아야 돼요. 직접적인. 근데 B가 매우 싫어한다고 하면 직접적인 피해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 의견 충돌이라는 것은 한 번에 딱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전조나 증조가 있으니까 이 근거를 얼마나 잘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을 하면 이기냐 지냐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소송까지는 안 가겠지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작성자, 이 A분이, 이분이 작성 비공개 하신 분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A가 개인의 기본권을 향유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래서 이분도 만약 그 사진을 게시함으로 해서 A와 B가 묶여 있거나, 공동체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직접적인 변화가 있다면, A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 것이죠. 네. B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침해되는 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거나 사과를 해야 되겠죠. 네. 옛날 사진이 현재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배울 필요 없고, 사진을 통해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논리는 잘못되었다. 근데, 네. 이분의 취지는, 과거에 머물기만 하면, 발전하지 못하니까 주의하자라는 가벼운 취지로 했다면, 일면 수용해도 좋다는 거죠. 네. 수용해도 좋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분의 논리 자체는 드러나는 것에서 이런 가벼운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왜? 매우 싫어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질문자가 이 매우라는 단어를 썼을 때 네. 정보를 힌트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례에 대한 사회에 대한 확정성이 생기고 유추하는 단어가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과거의 사진을 통해서 A가 활력을 얻고 추억을 회상할 정도에 그친다면 A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궁금하죠. 이 답변자도 왜 B에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근거나 이 B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A는 사진을 보죠. 네. 사진을 보는데 B가 이거를 왜 싫어하는지, 이거를 왜 매우 싫어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죠. 질문이. 그러니까 질문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도 완결되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분도 답변을 신중하게 하는 분이죠. 글의 정황상 A의 입장에 한 표를 주었으나 B의 감정이나 입장도 궁금해집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써준 거예요. 그러네요. 누가 봐도. 네. 이게 됐나요? 네. 자, 다만 이분은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에 아주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분이에요. 굉장하게. 네. 친절한 분이죠. 네. 그렇지만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는 본철적으로 이게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맞습니다, B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싸움만 더 커지는 것이지 이게 누가 맞느냐가 중요한 그 해결의 방법이나 이 누가 맞느냐가 이 사건의 본질을 보는 것이나 아니면 이 사건을 발전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또 보시면 그러니까 답변자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현현님은 거무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면 현묘지도라고 해서 도가에서 나오는 도고. 응? 그러네요. 네. 그렇게 쓰셨네요. 현현. 철학자십니다. 철학, 현묘지도 도학에 나오는 거고, 네. 현현. 그쵸? 그러면 이분은 현현님의 답변은 둘 다 모두 주장이 맞습니다. 굳이 내용에 맞는 기준이 없기에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분은 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자, 법률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저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볼 수 있고, 가정 환경, 가정 윤리. 네. 자,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거는 법률적인 권리 침해에 대한 이야기, 네. 아니면 가정 윤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화하는 상식적인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준을 세워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철학적인 기준에 있어서의 기준을 말씀드렸을 때 네.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철학은 깨달음의 학문이고 왜라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철학은. 자, 왜라는 근본적에 대해서 왜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왜 A가 맞고 B가 맞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그러면 맞는 게 뭐냐, 맞는 거에 대한. 자, 그러면 이게 이 철학도 아주 넓게 보면, 철학을 넓게 보면 그 앞에 윤리가 있을 것 같고, 윤리를 더 좁게 보면, 철학을 넓게 봅니다, 저는. 네. 윤리를 더 넓게 보고, 좁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식을, 그 다음에 철학, 네. 그 다음에 이건 상식,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윤리, 네. 이거는 법학, 법률. 음.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윤리, 도덕. 그랬을 때 이제 철학적은 크게 봤을 때는 기준이 없죠. 네. 그 사람의 개성과 향기, 색깔에 따라서 답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A는 A의 삶의 방식이고 왜 그렇게 사느냐? 그죠? 삶의 방식에 의해서 A는 A의 삶의 방식에 이게 싫다고 B는 나 이거 하고 싶다고 그 둘 다 맞죠. 네. 삶의 이유가 있고 왜? 그 나이가 될 만큼 자신의 삶에 대한 이론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돌이기 때문에 둘 다 맞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한. 자, 철학적인 잘못의 답변은 이겁니다. 그래서 무승부.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정답과 모범답안과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정답, 인생의 정답이 있느냐? 철학적으로 인생의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 둘 다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왜? 내용상 결론적으로 맞다는 기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이게 OX라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면서 그냥 살았다면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철자가 깨달을 척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우기기만 했으니까 둘 다 자신의 주장만 맞다고 한 행위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제3자의 입장에 봐서 자, 둘 다 맞습니다 라는 수준이면 둘 다 맞게 그냥 넘어가시고 네. 더 깨달아서 둘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과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분은. 자, 그래서 잘못을 1항과 1항을 분석해보세요. 그러면 그 판단력에 따라서 당신들이 답을 스스로 낼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쉽지 않게. 네. 쉽지 않게. 자, 그렇다면 이제 답변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철학적인 의미로 해서는 둘 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펴놓은 거 만들어 봅니다. 자,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그러면 A하고 B가, 그죠? A 둘 다 맞습니다. A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 저 윤리적인, 그 다음에 상식적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 상식이라는 거 있어요. 일반 상식이 있어요. 일반 네. 상식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반 상식 다음에 그 다음에 윤리라고 그랬죠. 네. 윤리 도덕.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요? 윤리 도덕.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법학. 네. 그런데 이제 저도 답변자니까 이제 동아쌤. 자, 이제 철학적으로 답변하신 분은 맞다, 틀리다 하시고, 네. 일반 상식으로 봐서, 이렇게 둘이, 그쵸? 네.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네가 맞고, 이건 네가 틀렸고, 이거는 네가 맞고, 이건 네가 틀렸어. 이렇게 될 확률이 큽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네. 있고. 네. 이 부분은 네가 맞고 이건 네가 양보해. 이건 네가 맞고 이건 양보해.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하지도 않고 둘 다 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비긴 거네요. 이거랑 다르죠. 갖고 맞고 하고랑. 아, 네. 자, 근데 윤리 도덕 측면에서 쳤을 때, 자, 그러면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그렇게 되면 A와 B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학적으로 쳤을 때 이 A가 맞을 확률이 크죠. 기본권 보장에서. 네. 근데 이 매우라는 부분을 침해시켰죠. 아. 매우 싫어하죠. 네. 그 부분만큼은 개선을 해주시면 이분이 말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법학적으로 네. 과거에 도움이 안 되고 미래에 도움이 안 되고 라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가 사진을 보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증명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분 논거는 안 되더라도 내가 이 부분이 매우 싫었다, 공동체를 침해한다 부분은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럼 윤리 도덕적으로 쳤을 때, 자, 그러면 이 법학을 확장해 보시자고요. 네. 이분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그냥 둬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분이 싫어하는 건 또 표현하면 안 돼요. 아, 그게 공중도덕이에요. 네. 서로 존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우 싫어할 부분도 없애야 되고 싫다고 하는 표현도 중화하든지 없애야 돼요. 좀 다르죠, 이렇게 표현이. 네.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거랑. 네. 자, 그러면 동화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질문자가 참 이렇게 아까 이 전에 질문하신 분도 있고, 이분도 질문했지만, 이분은 본질을 답변하고, 저분은 질문을 답변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 아니, 질문을 답변할 수도 없고, 본질을 답변할 수도 있는데, 네. 자,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C가 이걸 왜 질문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상황도 자세하게 묘사했다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겠지만, 상황도 자세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왜 C가 제발 답변하려고 하냐.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어설프게 살얼음을 걷듯, 그죠? 네.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됐어. 근데 A가 잘했어요. 그럼 B한테 양보하라면 B가 양보할까요? 서운하다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러면 B가 괜찮대, A야 그거 좀 이상하대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A가 고마워, 나 얘가 옛날 사진 안 볼게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자, 아닌 상황이에요. 나이도 돼요. 그런데 왜 C가 질문했을까? 그러면 아까 학생이 예측한 대로 부모님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네. 어쨌든 가족일 가능성이 높은. 네, 가족일 가능성. 가족이라고 아까 써줬으니까 단어를. 네. 그러면 C가 난감하다는 거죠. 답답하고. 네. 이 A와 B의 행동을 봤을 때. 네. 그랬을 때 제 답변. A와 B의 행동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난감한지. 그래서 C가 바라는 것은 뭔지. 이렇게 글자를 써서 A와 B한테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답변으로 해줘요. 자, 그러면서 네. 이렇게 A와 B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라 하고 재미로 보셔도 상관없는데, 네. 자, 지금 질문 자체에서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이 아까 재발료라고 썼죠. 네. 재발료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 질문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답변하는 이 두 분, 네. 이 현현님하고 이 위에 분, 이 질문 답변을 얼마나 이 답변자들과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지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네. 이 질문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해가면서 사람들은 서로 배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배우고 생각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이지만 이 고민의 본질적으로 엄청 심각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각한 단어가 딱 하나 써 있어요. 심각한 단어가 뭐라고 써 있죠? 매우 싫어한대. 매우 싫어한다. 네, 자, 그러니까 제가 동화쌤이 답변하면 이 매우 싫어할 행동을 하지 마시고, 미안하지만 A와 B의 관계에서 B의 논리 구조를 봤을 때 정황상 B가 달라질 확률은 적고 A도 달라질 확률이 적으면
B가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A가 본인의 행위를 지속해 나가면 그러면 충분히 충돌이 되지 않고 네. 보낼만 사안이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는 심각하다는 거죠. A가 대놓고 자꾸 약 올리면서 보여요. 보란 듯이요? 아니면 A가 B가 있으면 의식하면서 그걸 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기에는 내가 정말 심각하게, C가 심각하다. 자, A와 B는 뭐라고요? 절대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네. 근데 C가 심각하다는 걸 얘기해주면서 A와 B에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각자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렇게 윤리 도덕성 측면 안에서 어느 정도 C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하나의 질문에서 답변까지 그걸 정리하는 방법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